안녕하세요. 차정은쇼 차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 귀엽게. 네, 귀엽게. 선생님, 저번에 저희 찍은 그 약산성 세안제가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네, 그러게요. 보습제에 대해서 네. 다뤄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보습제도 있고 수분 크림도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같다고 보면 되세요. 그럼 왜 화장품 가게에서는 다르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습크림이라고 하면 좀 더 약간 전문적인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인식 차이로 구분해서 이렇게 판매하지 않을까. 화장품의 상술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이제 추천해드리는 세안제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좀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민감한 피부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교과서적인 의미는 그 화장품이나 뭐 다른 물질을 피부에 발랐을 때 좋지 않은 느낌, 즉 쉽게 가렵거나 따갑거나 이러한 느낌을 쉽게 느끼는 피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유전적으로 그 홍조나 장미증, 알러지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질환이 좀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그 피부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한마디로 무언가를 발랐을 때 따갑거나 네. 가려움을 느끼는 상태. 남들은 괜찮은데 발랐을 때 나만 민감하게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보습제를 고를 때 어떤 네. 기준으로 보습제를 골라야 될까요? 민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피부의 그 정상 상태와 유사한 제품을 바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우선은 보았을 때 pH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정상 pH는 4.5에서 5.5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번 영상에도 나와 있죠? 네, 그 보습 크림을 발랐을 때 그 pH 자체가 5.5에서 4.5 언저리의 것을 바르시는 것이 중요하고, 보습제랑 pH 5.5에 관련된 논문도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제 학위 논문이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산성 그 보습제를 바르게 될 경우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천식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어서, 그래서 두머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거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피부에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는 게 앞으로의 질환이나 그 이어 생긴 알러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피부에 있어서 pH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보습제, 수분크림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수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습제를 발랐을 때 수분 함량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 수분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피부에 그 보습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인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프리패티 엑시드, 자유지방산이라 그러는데 그 세 가지가 우리 피부에서 보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직접적으로 보습제에 함유가 되어 있던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그 세 가지 구조와 유사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피부의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성분 중에 유해한 성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근데- 성분 또 피해야 한다고 좀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렇긴 하는데 그런 유해 성분들이 전반적으로 분자량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 두꺼운 피부 장벽층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요 유해한 성분들을 발랐을 때 자극감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면 요거는 성분은 피해야 하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유해 성분들은 두꺼운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선생님, 그럼 계면활성제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물과 기름을 섞여주게 할 때 매우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이런 보습제가 잘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계면활성제가 많은 양을 피부에 바르다 보면 과도한 사용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보습제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그 소량의 농도는 피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는 pH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아까 강조하신 세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네. 제품을 짜잔! 10가지를 골라봤죠. 네. 네. 고생하셨어요. 고르시느라. 그러니까요. 이거 보고 눈 빠졌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구성성분 다 보는데 제품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그리고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골랐어요. 5.5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세안제보다 수분크림이 그게 더 중요한 건가요? 훨씬 중요하죠. 그 세안제의 경우는 거품을 내서 세안하고 닦아내면 그만인데 보습제의 경우는 바르고 나서 피부에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세안제보다 길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pH는 클렌저보다 보습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갈 제품이 이 제품인 거죠. 이게 이니스프리 더마 포뮬러 스킨 베리어 크림인데요. 이거는 글로우피 크림 랭킹 부분에서 4주 연속 3위 안에 들은 제품이래요. 좋네요.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pH 측정기를 갖고 왔어요.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얘도 어마어마 비싼 거죠. 네, 한번 이렇게 좀 담가 볼게요. 네. 와, 이거 거의 중성인데? 7.05로 가죠. 7.05. 선생님, pH 7.05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높네요. 민감성 피부에게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자극감이 거죠? 줄 수 있어요. 네. 성분이나 이런 건 좋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pH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pH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이제는 pH 박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미는 거 pH pH 5.5 박사? 박사. 피박. 네. 아 맞아요. 피박. 피부과 pH 박사. 네, 피박. 피박. 아, 나 되게 이미지 되게 진지하게 나가라 그러는데. 누가요? 그 부모님. 이즈앤트리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히알루론산 모이스트 크림 제품이에요. 네. 네. 동주 PD님이 사용하시는 크림이에요. 네, 한번 좀 볼까요? 6.0으로 갈까요? pH 6.01. 세 번째 제품은 이거예요. 좀 조그맣지만 이게 닥터자르트에서 나온 세라마이드 크림인데 네. 좀 비싸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도 이걸로 테스트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능하죠. 네. 네. 화해 화장품 설문회에서 지속력에 대한 만족도가 91.7%가 나왔어요. 이거 완전 좋은 제품이에요. 5.11. 네, 5.12. 5.12. 처음으로 저희 pH 그러게요. 5.5와 유사한 제품이 나온 것 네, 같은데요. 좋네요. 비싼 값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이게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닥터지의 필라그린 크림이에요. 이 크림도 유명한데 승무원 밤이라고 되게 유명한.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닥터지가 이게 고운세상 코스메틱에서 나온 거라서 고운세상 피부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 기대가 좀 되네요. 네. 오. 생각보다 6.11. 6.11. 네. 이거는 피부과에서 나온 건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조금 높은 네, 것 생각보다 같아요. 높네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카리닉 PSL 크림이에요. 그때 선생님과 제가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네. 추천해주셨던 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라마이드가 꽤 고농도로 들어가 있고 콜레스테롤 자체도 피토스테롤이라고 식물유래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네. 그 pH나 이런 것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좀 봐볼게요. 그러니까요. 피부 장벽 연구 분야 세계 1위 UCSF 연구팀에 네, 그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그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계셨던 피터 엘라이어스 교수님이라고 피부 장벽의 거의 대가, 피부 장벽의 아버지라고 그 불리시는 분이에요. 진짜 궁금한데요. 너무 왠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4.5. 네, 4.5. 4.50. 흔들리지도 않게 4.5. 네, 딱 맞춘 것 같네요. 여기는 pH까지 신경을 써서 이게 비싸요, 선생님, 근데. 이거 세라마이드가 고농도 함량이라고 해서 비쌀 거예요. 세라마이드가 성분이 되게 비싼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따가 그 발- 모아서 발라놔- 발라야겠어요. 발라요, 바르세요. 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리버스 크림이에요. 네,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림입니다. 네.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네. 그 3가지 성분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래요, 선생님. 프로바이오틱스가 화장품에 들어있는 게. 네, 그래서 홈쇼핑에서 엄청 광고를 해서 네. 사고 쓰고 있습니다. 네. 쫙쫙쫙쫙 올라가네. 6.14. 6.14, 6.15. 엄마 줘야겠어요. 아니 그걸 엄마 줘요. 딱 냄새가 우선 유산균이다 보니까 그 우유 냄새가 유산균 요구르트 냄새가 나요. 네. 그리고 딱 발랐을 때 수분감이 굉장히 있어요. 촉촉하고요. 그것도 꽤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서 좋은 크림인 줄 알았는데 pH는 조금 높네요. 약간,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뭘 발랐을 때 따갑거나 이런 피부는 아니어서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요거를 발랐을 때 따갑다, 자극감이 있다 그러면 안 바르시면 되시죠. 아까까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봤고 얘는 시중에도 판매하고 있고 병원에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죠. 네. 이거는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이죠. 얘도 글로우픽 2017 상반기 뷰티 어워드 상을 받았대요. 네. 상 받았으니까 또 좋겠네요. 네, 네, 한번 기대가 좀 큽니다. 볼까요?
병원에서 판매되는 건 다른가 봐요. 네, 이게 쫙쫙 내려가네요. 4.46. 4.45. 4.45. 계속 내려간다. 제로이드 인텐시브 오인트 크림인데 좀 많이 썼어요. 좀 찌부가 됐죠. 네, 쓰던 거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이 오인트가 약간 좀 그 찐덕찐덕하게 나오죠? 네. 네. 근데 발랐을 때는 또 그렇게 유분감이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흡수가 바로 흡수돼요. 바로 흡수가 되죠. 오히려 조금 건조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네. 뚫어주세요, 쌤. 4.70으로 71로 갈까요, 선생님? 네, 4.72.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도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죠.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에요.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은 어느 분들에게 좀 주로 이렇게 추천을 하세요? 우선은 피부과에 왔을 저 때? 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건조하진 않은데 그 보습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저는 그 아토베리어를 권해요.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얘도 5.9, 90, 5.92. 5.92.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5.90.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데 그래도 5.5보다는 조금 높은 것 네, 같아요. 조금 높긴 조금. 하는데 뭐 이 정도도 나쁘진 않네요. 이거는 병원에서도 판매하지만 얘도 시중에서도 또 네,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도 쉽게 있어요. 구할 수 있어서 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수입품 제로이드나 아토베리어는 국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얘가요, 선생님. 뭐 네. 독일 것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다국적 제조가 기업이어서 그래서 뭐 제조하는 나라에 따라 뭐 성분 함량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유럽산 주로 백인들 피부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동양인의 피부랑은 살짝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촉감이라던가 착용감이 백인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보습제는 굉장히 좀 찐떡하고 네. 유분감이 많은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번들번들거리고. 네, 번들번들거리고. 좀 더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아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자기 거라고. 자기 거라고. 좀 더 보여. 더 짜겠습니다. 아, 예. 계속 내려가네요. 5.65. 5.65. 네. 제일 마지막에 찍은 게 제일 잘 찍었어요. 할수록 뭐. 선생님 이렇게 이제 pH 측정을 네. 다 해봤잖아요. 네.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 재미있고 되게 의미 있는 그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정상 pH가 5.5인데 그거 이상의 pH를 갖는 제품들이 있어서 조금 그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좀 피하고 주로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좀 피부와 유사한 pH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성분 자체가 약간 약산성을 띨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뭐 인위적으로 조정을 안 해도 pH가 낮아질 여지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pH 측정을 끝났으니까 두 네.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수분감이죠. 네, 그렇죠. 수분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측정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바르기 전, 바르고 직후, 바르고 나서 1시간, 3시간, 6시간 후까지만 측정을 해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직접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제가 한번 이 기기로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한번 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이라이너로 예쁘게 잘 그려졌나요? 이 정도 각 섹션에 들어갈게요. 한 시간 직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바르고 나서 3시간 후에 수분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시간 후에 피부 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껏 이렇게 pH와 수분량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밝혀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발랐을 때 민감성 피부는 자극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보시고 나서 좋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든지 따갑다든지 가렵다든지 이상을 느끼면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올바른 그 보습제를 추천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빨리 선생님 하트 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